한동안 잠잠하던 오프시즌 시장이 오늘 퀄리파잉 오퍼 마감일을 지나며 예상보다 더욱 복잡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퀄리파잉 오퍼를 제안받았던 13명의 FA 가운데 4명이 제안을 받아들였는데요. 이는 2015년에 3명 이후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반면 나머지 9명은 조건을 거절하고 시장에 남기로 했고요.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인 선수는 양키스의 트렌트 그리샴, 컵스의 이마나가 쇼타, 디트로이트의 글레이브 토레스, 그리고 미러키의 브랜든 우드러프입니다. 특히 양키스와 디트로이트는 그리샴과 토레스가 잔류를 선택하면서 이번 오프시즌 전략은 물론 내년 시즌 로스터 운영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샴의 경우는 좀 우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 시즌 연봉 조정 대상이었던 그는 500만 달러를 받았지만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하면서 연봉이 약 4배까지 뛰게 된 것은 물론 팀 페이롤은 늘었지만 외야에서는 벨린저가 빠지며 전력은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더 약해진 것입니다. 또한 제이슨 도밍게스와 유망주 스펜서 존스의 콜업 일정 역시 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지난 포스트 시즌에서 평소 토론토에 유독 강했던 제이슨 도밍게스를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한 결정이 양키스의 패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리샴이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하면서 도밍게스가 혹시라도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건 양키스 입장에서도 상당한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캐시먼 단장은 오늘 인터뷰에서 벨린저 재영입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많은 이들은 양키스가 관심을 보이던 카일 터커 영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시맨은 왜 그리샴이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디트로이트 역시 토레스가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하면서 계산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발 투수 잭 플레어티가 옵테인을 선택하는 바람에 줄일 수 있었던 페이롤이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 토레스까지 FA 시장에 나가지 않고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이면서 약 4천만 달러가 추가로 묶인 셈입니다. 팀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하겠고요. 이미 에이스 타릭 스쿠발의 장기 계약 문제로 머리가 복잡한 데다 선발과 불펜 보강이 절실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 고정 비용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따로 있는데 구단은 토레스가 지난 시즌 스포츠 탈장을 안고 뛰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시즌 후 수술이 예상된다는 점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퀄리파잉 오퍼를 건 이유가 뭔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네요. 토레스가 FA로 나가더라도 신체 검사를 통과할 것이라고 판단했는지 혹은 시장 경쟁을 과소평가했는지 의문이 좀 남습니다. 아무튼 디트로이트는 유격수나 이루수 보강을 위해 보비셋 또는 알렉스 브래그먼 영입까지 검토하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결정이 그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드러프와 이마나가 역시 지난 시즌 후반기에 부상 변수가 있었던 만큼 이번 FA 시장에서 신체 검사를 자신있게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오프 시즌 단연 최고의 FA로 꼽히는 카일 터커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낮아지는 분위기인데요. 처음에는 영입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4억 달러라는 금액뿐만 아니라 터커가 팀을 이끌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저스는 터커가 원하는 장기 계약보다는 단기간 계약을 제한하는 쪽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고 양키스 역시 터커보다 벨린저와의 재계약을 우선 순위로 두면서 영입 후보 구단은 현재 토론토,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정도로 좁혀진 느낌입니다. 계약액도 3억에서 3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내려가는 상황이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잽 파산까지 합세하며 토론토가 터커에게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터커 영입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보 비셋의 시장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팀들이 유격수보다는 2루수나 3루수 포지션으로 영입하며 금액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많았지만 유격수로도 영입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몸값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스턴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요.
물론 보스턴과 계약을 하도록 토론토가 쉽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지만 이런 경쟁 상황이 비셋의 몸값을 끌어올리는데 한몫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약 역시 당분간 장기간 지켜봐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고요. 선발 투수 시장도 예상보다 계약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년과 달리 확실한 대여급 선발이 없다 보니 협상 자체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론토는 이번 오프시즌 이후에 로스터 구조까지 고려해 예전 케빈 가우스먼이나 호세 버리어스 계약 때처럼 팀의 중심이 될 만한 투수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봐도 향후 4, 5년을 꾸준하게 책임져 줄 만한 선발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미래를 보고 이마이 타치야를 선택하는 편이 더 나을 정도라는 생각도 드네요. 트레이드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프레디 페랄타 같은 유형의 투수를 데려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러키가 우드러프에게 2천만 달러를 써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도 생겼으니까요. 벌티모어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방금 전 팀 내 최고 투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던 그레이슨 로드리게스를 에인절스 외야수 테일러 워드와 맞바꿨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로드리게스는 지난해 후반기 팔 부상을 겪은 뒤 1년 넘게 마운드에 서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잠재력을 가진 투수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 선수를 워드와 트레이드했다는 점에서 팬들은 물론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참고로 벌티모어가 요즘 선수 정리에 들어간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는데요. 지난 시즌 부상 여파로 제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라이언 마운캐슬에 대한 넌텐더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만 예외였을 뿐 그 전까지는 토론토를 상대로 특히 로저 센터에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마운캐슬은 이번이 마지막 연봉 조정 대상 시즌으로 약 800만 달러가 예상되는데 만약 벌티모어가 텐더를 포기한다면 토론토가 한번 노려볼 만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게레로의 백업 역할은 물론 홈런 생산력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물론 최근 3년간 성적이 아쉽긴 하지만 벤치 자원으로 데려온다면 큰 리스크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스토브리가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